안녕하십니까, 여헌입니다. 오늘은 인생 여행길 42번째 시간으로 을사편인데요. 일단 이제 을목하면 어때요? 이렇게 간목이 이렇게 곧게 이로 뻗은 큰 나무라면 을목은 조금 더 부드럽고 유연한 화초목에 비한다고 했죠. 또 을목하면 우리가 이제 네 글자를 줄여서 환생, 유소다 이렇게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는데요. 일단 여러분이 이제 일간하면 딱 두 가지가 머릿속에 딱 떠오르면 아무래도 사주 감정이가 조금 용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환생, 유소라는 건 어때요? 을목에 관한 특성을 네 글자로 줄인 것이죠. 그래서 환경 적응력이 좀 빠른 사람이다. 그 다음에 유라는 것은 생이라는 것은 좀 생활력이 강하고 어때요? 작은 화초들이 생활력이 굉장히 강하죠. 잡초들 보면 여러분 얼마나 생활력이 강합니까? 그래서 생활력이 강하고 좀 현실적이다. 그 다음에 좀 유라는 것은 좀 유연하고 임기응변에 좀 강하다. 그 다음에 소라고 하는 것은 간목일간들은 좀 적극적이고 우두머리 기질이 있다고 하면 을목일간들은 조금은 좀 소극적인 그런 성향을 좀 갖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을목하면 화초목이다. 또 네 글자로 환생, 유소다. 요 두 가지는 여러분이 머릿속에 딱 떠올려야 된다. 그럼 일간 을목에 대해서 또 하나씩 알아보면 뭐 계속 반복되는 교육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60갑자가 끝나면 이제 그야말로 이렇게 일주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무것도 보지 않는 상태로서 얼마든지 유추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돼야 비로소 이제 사주를 감정할 수 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고서에는 맨날 같은 내용이죠. 을목 수유라고 돼 있죠. 수유. 좀 비록 부드럽고 유연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부드럽고 유연한 것 같아도 굉장히 현실적이면서 생활력이 강하죠. 여러분 잔디나 잡초 한번 보시면은 그야말로 척박은 땅에서도 어떻게 단지 뿌리를 내리고 사는 거 보면 그야말로 을목들은 좀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좀 부드러운 것 같아서 생활력은 아주 강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오행상으로 이제 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다 아시겠죠? 이 곡직이다. 굽고 고든 성질을 갖고 있는 게 목이다. 이 목에는 간목도 있고 을목도 있는데 약간 두 목이 성향은 좀 다르죠. 그래서 어쨌든 목이라고 하는 것은 굽고 고든 성질을 갖고 있다. 그래서 곡직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인간이 갖춰야 될 덕목으로는 목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인에 해당된다고 그랬죠? 인. 그래서 인이라는 것은 어쨌든 인자하고 의젓하다. 그래서 목일간들이 대체적으로 내면은 좀 이렇게 자상한 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가 물상으로는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화초목이라고 했죠? 화초목. 예를 들어서 잔디라든가 잡초, 일단 이렇게 좀 비교적 작은 화초들은 다 이렇게 을목에 해당된다. 우리 곡식도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같은 목이지만 간목은 양중양이요, 을목은 양중음에 해당된다.
그래서 이제 다섯 번째 을목의 특성으로는 네 글자로 환생 유소다. 환경 적응력이 뛰어난 사람, 생활력이 강하고 현실적인 사람, 유연하고 임기응변에 능한 사람, 좀 적극적이기보다는 좀 소극적인 그런 성향을 갖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참고로 이제 그 목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은 동쪽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색상은 초록색, 나무 이파리 색깔 초록색이죠. 뭐 파랑색도 여기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장기로는 목은 간담이죠. 간담. 우리 쓸개 있죠, 쓸개. 그 다음에 신체 부위로는 목, 눈, 신경계통을 말한다. 그래서 목에 이상이 생기면 시력이 나빠지고 또 이 신경계통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경계통에 문제가 생기면 어때요? 일단은 그 기억력이 감퇴된다고 그랬죠. 또 그 다음에 판단력이 저하된다. 판단력이 좀 흐려지고요. 또 마지막으로 인지 기능이 저하됩니다. 인지 기능. 그래서 신경계통에 문제가 생기면 이러한 증상들로 나타난다.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뭐 간질, 뇌졸중, 파킨슨, 치매 이런 모든 증상들이 신경계통에서 나오는 증상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전문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목에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은 기억력이 좀 감퇴되고 좀 판단력이 흐려질 수도 있고 인지 기능이 저하되고 이러면 또 이렇게 이런 증상들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여러분이 참고로만 알고 계셔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일간 간목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정리해 드리고요. 두 번째로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을사일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요. 을사일주는 어때요? 을목은 화초고 사화는 어떤 꽃이죠. 그래서 이렇게 화사한 꽃, 즉 화초에 꽃이 피는 그런 형국이 되겠죠. 그래서 을사일주들이 대체적으로 좀 미인한 미녀들이 많고요. 이성의 인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을사는 또 12운성으로는 욕에 해당되지요. 욕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어떤 끼를 말하죠. 끼. 우리가 이제 욕을 도하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식상은 좀 어때요? 활동적인 성향에 또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다 보니까 어때요? 그 을사일주들은 좀 활동적이고 아주 적극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을사일주들이 이렇게 좀 겉모습으로 봐도 이렇게 화려한 그런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좀 이성에 아주 인기가 많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성으로 인한 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성인이 돼서야 뭐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일단은 너무 우리가 공부해야 할 그런 시기에 이성에 눈을 뜨면 아무래도
공부는 좀 소홀히 할 수밖에 없겠죠. 그 물사일주에 대해서 또 하나씩 알아보면,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십성으로는 목생화, 일간이 생하고 음양이 같으면 식신, 다르면 상관이라고 하는데, 을사는 어때요? 상관에 해당되죠? 그래서 을사일주들은 좀 호기심, 다재다능한 사람이 많다. 식신은 한 마음을 추구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상관이라고 하는 어떤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이 많죠. 그래서 이렇게 상관을 둔 사람은 예능, 예술 쪽에도 아주 소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이렇게 좀 어떤 좀 뭐 IT 쪽이라든가 또 어떤 그 새로운 어떤 그런 주제를 가지고 출세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상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육친으로는 이렇게 식상이라고 하는 것은 남명의 경우에는 이제 장인장모니까 처가가 되겠고, 여명의 경우가 이제 문제죠. 이거는 자식에 해당됩니다. 자식. 여명은 식상은 자식이죠. 그래서 바로 이성 문제와 연관을 지어보면, 이렇게 일지는 배우자 자리라고 했죠. 그래서 배우자 자리에 여명의 경우에 한번 보면은, 여명의 경우에는 배우자 자리에 자식이 와 있죠. 여명의 배우자 자리는 원래 관이 와야 되잖아요. 관. 그런데 이렇게 식상이 오면 식상은 관을 쳐버리죠. 그래서 이렇게 일제 여명의 경우에 자식을 두면 아기 낳고 난 뒤에 부부가 좀 불화할 수도 있다. 부부가 이렇게 좀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특자 부별이라고 하죠. 그래서 자식 낳고 헤어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제에 식상을 둔 사람들은 어때요? 좀 성향이 활동적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가정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활동적인 성향에 어떤 그 관이라는 것은 어떤 정도법도잖아요. 그래서 정도법도를 이렇게 무시하는 경우가 아주 많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일제 식상을 둔 사람들은 좀 부부간에 좀 이렇게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더 필요하다. 그 다음에 네 번째, 12운성으로 을사는 욕지에 해당되죠. 욕. 을사 한번 볼까요? 을사는 갑사를 먼저 보라고 그랬죠. 갑목은 지지로 인묘지니까 봄이죠. 이건 여름이니까 봄 다음에 여름이잖아요. 그래서 후병이잖아요. 그래서 병지에 해당됩니다. 병지. 이 갑사는 병지에 해당. 그러면 병은 욕지하고 같이 간다고 그랬죠. 욕 보면 병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을사는 욕지에 해당됩니다. 욕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이건 도화하고 비슷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자기네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성향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일제에 욕을 둔 사람들은 어떤 이렇게 학문 쪽보다는 자기 개성을 살리는 쪽에 많이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된다. 그래서 우리 그 왜 연예인들 보면 학교 다니다가 이렇게 공부하기 싫어가고 티쳐 나와서 그 연예계에 종사해갖고 성공한 사람들이 꽤 많이 있지요. 그 옛날에 우리나라는 너무 그 어떤 그 입시 위주의 교육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게 상당히 좀
얘들한테 장애가 됐었는데 요즘 애들은 그래도 자기가 좋아하는 쪽으로 많이 도전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제 이렇게 욕을 준 사람들은 또 이렇게 또 외모가 잘생겼다고 그랬죠. 미남 미녀들이 많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성에 이렇게 눈을 뜨는 경우도 또 많기 때문에 특히 이렇게 욕을 준 사람들은 이성 문제로 인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12운성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을목은 음이죠. 그래서 양간을 기준으로 이렇게 계절로 찾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릴 건데요. 이렇게 양간일 경우에는 갑을목은 지지로 임묘진 봄에 해당되죠. 임묘진. 그래서 천간하고 이렇게 지지가 같은 오행인 경우에는 이 로광수에 해당된다. 갑목이 인을 보면 녹, 갑목이 묘를 보면 왕, 갑목이 진을 보면 새. 또 반대 계절, 봄의 반대 계절은, 봄의 반대는 신유술 가을이죠. 이렇게 반대 계절일 경우에는 절태양이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렇게 봄전, 그러니까 전생이라고 그랬죠. 제가 전계절은 해자축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자축은 전생이니까 생욕대. 그 다음에 봄 다음 계절은 후병이라고 했죠. 후병. 그래서 사오미잖아요. 사오미. 이렇게 다음 계절은 후병이니까 병사묘.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천간이 지지로 어떤 계절에 해당되는가 한번 보시고, 갑목하고 같은 계절은 무조건 노광세다. 반대는 절태양이다. 전에는 생욕대다. 후병. 다음 계절은 병사묘다. 이렇게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쭉 대입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 공부가 되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하다 보면 좀 지루할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명리는 제가 지금 경험상으로는 반복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 아는 거라도 계속 들어가지고 그야말로 우리가 입에서 어떤 실타래가 풀리듯이 술술술 어떤 이렇게 대화가 돼야지, 순간적으로 생각을 해갖고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반복 교육을 통해서 내 스스로 어떤 뭐랄까요, 좀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고 또 실질적으로 그걸 말로 표현해보고 하는 연습이 아주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음간일 경우에는 양간만 알면 음간을 자동으로 알 수 있다고 그랬죠. 양간이 생길 때는 음간은 사가 되고, 양간이 욕이면은 음간은 병이 되고, 양간이 되면은 음간은 쇠가 되고, 양간이 묘면은 음간이 양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생사 항시 같이 다닙니다. 그 다음에 욕병, 병욕, 그 다음에 대세, 세대, 그 다음에 묘양, 양묘, 항시 이 네 가지는 같이 다닌다. 그 다음에 록과 왕은 항시 같이 다닌다. 절태는 항시 같이 다닌다. 그 양간이 록이면 음간은 왕이 되고, 양간이 절이면 음간은 태가 되고, 이렇게 록왕과 절태도 항시 같이 움직인다. 그래서 이 6가지만 알면, 양간을 알면 자동으로 음간을 알게 되겠죠. 그 다음에 5번째,
지장간인데요. 우리가 이제 이거 보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속마음이라고 했죠. 그래서 을사일주는 지장간에 어때요? 일단 정기, 공기, 중기, 여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정기라고 하는 건 봉기, 즉 자기 기운. 사화가 천간으로 가면 병화가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인사신에는 미래 기운이 들어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름 다음에는 가을이잖아요. 가을의 대표적인 기운은 금이죠. 금. 신유술 금이잖아요. 그래서 신금이 천간으로 가면 경금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바로 전달 기운이 넘어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오화가 사오미죠? 아니, 사오미가 아니라 인묘진이죠. 진, 그 다음에 사잖아요. 그래서 진토가 이렇게 넘어오면은 무토로, 시작은 항상 양토로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진토가 천간으로 가면 무토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변경무라는 지장간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을목이 사화를 보면은 식상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을목이 병화를 봐도 식상. 을목이 경금을 보면 관성이죠. 금극목이니까 일간을 극하니까 관성. 그 다음에 을목이 무토를 보면 목국토. 내가 그 극하니까 이건 재성이 되겠죠. 이렇게 을사일주들은 겉으로 보면 이렇게 식상만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이 사람은 직장 생활도 잘할 수 있고 또 돈 버는 재주도 있는 사람이다. 식상 일하면 돈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식재관을 갖고 있으면 대체적으로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그리고 이렇게 옛날 고서에는 식상과 관성이 같이 있으면 어때요? 혼전 임신을 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글쎄요, 요즘에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이건 관은 남편이고 식상은 자식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혼전 임신할 수도 있다라고 하니까 어쨌든 이렇게 식상하고 관성이 같이 있는 사람들은 항시 그 이성 문제에 좀 주의해야 된다. 그러면 일단 식상 병화가 진토를 보면, 사화를 보면 어때요? 이건 녹에 해당되죠? 식상이 녹이라는 것은 그 인생의 전성기 바로 전 단계인 황금기에 해당되죠. 요 왕이니까 황금기. 그러니까 바로 최고 바로 전 단계이기 때문에 대단한 능력자입니다. 식상이 이렇게 녹으로 들었다는 것은 굉장히 활동적인 사람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변호사나 예를 들어서 말로 하는 직업이라든가 또 식상이 그 녹으로 됐다는 것은 식복도 대단할 것이고 아주 달변가들이 많겠죠. 그 식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묘한 경우에 자식에 해당된다고 그랬죠. 자식이 이렇게 녹으로 들었다는 것은 어쨌든 자식이 굉장히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자식이겠죠. 그래서 이런 자식들은 어때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똑똑하다 보니까 초등학교 때는 반장도 할 수 있고 또 대학교 가면 총학생 회장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아주 똑똑한 자식을 두게 됩니다. 식상이 녹이라는 것은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관성 경금이 사화를 보면은 이건 생지죠. 생지. 관성이 생으로 들었다는 것은
이 생이라는 것은 아주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이죠.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관이 이렇게 생으로 되었다는 것은 직장에서는 어쨌든 능력자다. 또 이렇게 이런 사람들은 상사의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본인이 아무래도 똑똑하니까 상사들도 인정을 해주게 되겠죠. 또 이런 사람들은 또 아랫사람들도 아주 잘한다.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또 육친으로 보면은 관성은 여명의 경우에는 남편이니까 남편이 아주 똑똑하고 또 직장에서도 아주 그 인정받는 그런 능력자다. 남명은 어때요? 자식이죠. 관이 자식. 그래서 똑똑한 현달한 그런 자식을 두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씩 풀어보면 어느 정도는 다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재성 무토가 사화를 보면 이거 무토는 병화하고 같다고 그랬죠. 화토동법으로. 그러면은 이것도 녹이잖아요. 재성이 녹이면은 녹은 아주 승진, 출세를 말하죠. 인생의 황금기를 말하죠. 최고 바로 전 단계. 그래서 이렇게 재성이 녹으로 들었다는 건 돈 버는 재주가 있고 또 재물에 대한 욕심이 많다 보면 아무래도 사업가 성향이 강하겠죠. 그래서 육친을 우리가 보면 또 재성이라는 것은 어때요? 남명의 경우에는 처에 해당되죠. 처가 일단은 재물에 대한 욕심도 많고 어쨌든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때요? 똑똑하고 또 승부사 기질이 강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처가 굉장히 활동적이고 또 처가 아무래도 사업가적 그런 기질을 갖고 있겠죠. 그리고 여명의 경우에는 부친에 해당되죠. 그래서 여명의 경우는 어떤 부친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건 아무래도 좀 돈에 대한 욕심이 아주 많은 사람이고요. 이런 사람들은 재물에 대한 욕심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결혼은 좀 늦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일찍 재를 둔 여성분들은 좀 결혼이 늦어질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자기 어떤 목표가 있거든요. 그거를 달성할 때까지는 좀처럼 이렇게 결혼 문제는 항시 뒷전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지장간까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제 여러분도 조금씩 이렇게 이해가 될 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을사일주의 성향으로는 을사일주들은 첫 번째 어때요? 좀 사교적이고 활동적이다. 을사일주들이 좀 대체적으로는 성품이 좀 서근서근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을사일주들은 대인관계가 원만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을사일주들은 좀 재주가 많고 자기를 드러내는 성향이 강하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을사일주들은 좀
변덕이 심하고 끈기는 좀 부족하다. 그래서 을사일주들이 장점도 많지만 이렇게 좀 변덕스러운 경우도 가끔 나타난다. 그래서 여러분 을사일주 하면 좀 사교적이고 활동적인 사람이구나, 좀 대인관계가 원만한 사람이구나, 좀 재주가 많고 자기를 좀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구나. 하지만 좀 변덕스럽고 끈기는 좀 부족한 사람이구나. 이 정도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을사일주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정리해드리고, 마지막으로 계절에 따른 일간의 변화인데요. 첫 번째 을사일주들은 어때요? 을목일간이 이 사음이 여름에 태어나면 일단은 그 수기운이 필요하겠죠. 아무래도 여름에는 조우상으로 수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임수, 개수가 필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 아무래도 을목은 그 병화를 봐야, 어쨌든 목이라고 하는 것은 병화를 봐야 잘 자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비록 이렇게 여름에 태어났지만 천간으로 병화가 투관해야 을사는 아주 이렇게 잘 자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물이 자라는 데는 병화가 필요하지만 때에 따라서 정화도 무방하다. 그래서 일단 을목들은 가장 좋아하는 오행이 바로 이 병화입니다. 화초들은 이렇게 태양이 없으면 거의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을목일간들은 대체적으로 1년 내내, 사계절 내내 병화가 꼭 필요한 일간 중에 하나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름에는 이렇게 조우상으로 수기운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을사일주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는데요. 여러분이 을사 하면 어때요? 을목은 작은 화초고 어떤 사화는 붓덩어리잖아요. 그래서 을사일주들은 원국에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기운이 수기운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을사일주들은 이렇게 원국에 수기운이 있나 없나를 확인하는 게 우선 급한 문제다. 일단 모든 사주 구성은 이렇게 조우가 어느 정도는 맞아야 명조가 좋은 명조다. 오늘 을사일주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갑오일주에 대해서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